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동감하시죠? 일부러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일부러 하는 실수는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모르고 진짜 실수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실수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존재들. 우리 중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중생들은 세 가지의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세 가지의 독을 삼독이라고 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탐욕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배부른데도 하나 더 먹고,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고, 그런 질투의 마음도 탐욕이고요. 무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 치는 모습 자체가 탐욕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탐욕과 성냄, 분노심입니다. 여러분, 화 많이 내요, 안 내요? 많이 내요? 예. 신경질 많이 부리십니까? 네. 예, 이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성냄의 독입니다. 그 중생은 근원적으로 어리석어요. 예,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에 의해서 중생들은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수행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면 우리는 그분을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했을 때,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뿌리는 바로 이 삼독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역시 어리석음이 뿌리가 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생에게 무서운 업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이 분노, 성냄의 업보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어리석음은 당장 저질러도 그 업보가 천천히 익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업보가 익어가고 무르익는데, 분노는 그 자리에서 받는답니다. 그 자리에서 분노를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분노의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리고 요새 세상에는 화 안 내면 호구 소리 듣죠. 예? 야, 쟤 호구야, 화도 못 내. 그래서 가끔 상담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스님, 저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화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고 호구로 여겨요.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한테 잠깐 무시받을 수도 있고 호구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화를 안 내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것 자체는 그게 나중에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못 내는 것 자체를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해서 화를 못 내는 성격을 타고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처방으로 화는 내지 말아라, 대신 싫은 건 싫다고 단호하게 얘기해라, 또 이런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화 안 내고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분노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악업을 일으키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업보로 여기고 있는데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예? 혹은 낮은 축생이나 악귀라든가 낮은 세계에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다혈질인 사람들은 설사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과부로 태어난답니다.
예, 얼굴 엄청 못생겼대요. 예,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어색해지는 분위기 뭔가요? 예? 예, 그래요. 자,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화를 많이 내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못생긴 업보를 받는다. 반대로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미소로써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 어쨌거나 예, 분위기 자꾸 이상해지네요. 예, 어쨌거나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유독 외모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인들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한결같이 합니다. 자, 어쨌거나 한국을 떠나서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을 떠나서 영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험 통계를 한 적이 있답니다. 실제로 잘생긴 미남 미녀가 평균적으로 연봉이 더 높답니다. 예, 아니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당신께서도 경전에 보면 어쨌거나 미남 미녀로 태어난 건 전생에 복이 많은 것이다 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반짜빠삐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짜빠삐, 예, 이름이 반짜빠삐입니다. 예, 반짝반짝거리나 봅니다. 이 반짜빠삐라는 여인네가 있었는데 지독하게 못생겼답니다. 근데 경전에는 심각하게 못생겼대요. 예, 아주 지독하게 못생긴 가난한 집에 여인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못생겨서 이름을 반짜빠삐라고 줬는데 반짜빠삐의 뜻이 몸에 결함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보면 무슨 결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집도 가난한데 얼굴까지 못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예? 예, 물론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짜빠삐가 그렇게 얼굴이 지독하게 못생겼고 그렇게 집안이 가난했는데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답니다. 지압을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예? 손가락에 신이 들린 것 마냥 반짜빠삐의 손길을 스쳐간 지압을 받은 남자들이 다들 반짜빠삐에게 사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지압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야, 저 강남에 샵 하나 차리면 예? 완전 대박 나겠어요. 예? 하루의 피로는 누구에게? 반짜빠삐에게 맡기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지압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인도나 그런 데는 지압 문화, 마사지 문화가 좀 발달했나 봐요. 그래서 반짜빠삐가 하도 지압을 잘한다니까 지압 받으러 갔다가 2번 놀란답니다.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예? 뭐야? 그래서 얼떨결에 받았는데 너무 지압을 잘해서 2번 놀랐다고 합니다. 지압 솜씨가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바라나시라는 그 도시의 국왕에 이 바라나시의 국왕에 반짜빠삐를 부릅니다. 지압을 잘한다는데 내가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 지압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제 딱 부릅니다. 역시 왕도 2번 놀랍니다. 예? 불러놓고 아니 못생겼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는가 하고 놀라고 그 2번째는 그래도 지압 잘한다니까 내 어깨 좀 한번 주물러다오. 이제 어깨를 싹싹싹 이렇게 주물르는데 뼈가 녹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뼈가 사르륵 녹으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러면서 그 몸이 너무나 시원하니까 반짜빠삐의 손길만 닿으면 남자들이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황홀경에 빠지기 때문에.
대단하죠?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경을 보면 재미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짝바삐가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나서 이제 왕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살 좀 서로 이제 이제 좀 닿았다고 저렇게 훌륭한 손가락의 여인네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왕비로 이제 세우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명색에 자기가 이 나라의 국왕이고 왕인데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왕비로 세우면 사람들이 분명히 비난을 할 거다. 뒤에서 흉을 볼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사람들 이목이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나라의 힘을 갖춘 권력을 갖춘 왕족과 귀족들을 다 부릅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부르면서 나한테 이제 반짝바삐라는 지압사가 있는데 너무나 지압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나 혼자만 느끼기에는 너무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압 한번 받아보라고. 그 귀족들하고 왕족들이 국왕이시여 반짝바삐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압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역시 몇 번 놀래요. 2번 놀래요. 예? 자, 너무 못생겨서 놀랬는데 너무나 지압을 잘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온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지압을 엄청나게 잘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저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예? 얼마나 잘하길래. 예? 저 요새 좀 피곤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자꾸 이러니까 받아보고 싶죠. 엄청 받고 싶구나. 예. 그래서 이제 막 마사지를 해주니까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귀족과 왕족의 남자들이 지압을 받고 나서 다들 반짝바삐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 어떤 신비한 손가락이 마약인가 봐. 마약 손가락. 그러니까 다들 빠져드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이 반짝바삐에게 빠져든 걸 딱 눈치챈 이 국왕이 바라나시의 국왕이 그때 선언을 합니다. 이 반짝바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나의 왕비로 맞이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를 비난할까 봐 걱정하던 왕족과 귀족들을 오히려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놓쳤다. 우리가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 작전이 성공한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지압계의 신이라 불릴 만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지압 마사지를 잘하던 이 반짝바삐가 사람이 그래요. 너무 잘 나가고 사랑을 받다 보면 반드시 질투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짝바삐도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다른 왕비들한테. 야, 반짝바삐가 온 뒤로 왕께서 우리 침실에 안 온 지가 벌써 여러 달이 됐다. 이럴 바에 우리가 혼자 사는 거고 뭐가 다르겠지 않겠냐. 반짝바삐 얼굴 봤더니 얼굴 봤어? 뭐 얼굴 이상해 막 이러면서 야, 저런 얼굴 어떻게 왕께서는 저렇게 저 여인네를 좋아하시는 걸까? 막 자기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혼담을 하겠죠. 그러더니 마음으로 일으켜서는 안 될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죽여버리자. 예, 그 사람의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심에 휩싸인 왕비들이 반짝바삐하고 뱃놀이를 가자고 이제 청을 합니다. 반짝바삐 왕비시여, 반짝바삐께서 오신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들끼리 파티 한번 못 열었네요. 우리 선상 파티 한번 해봅시다. 선상 파티.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면서 자, 뱃놀이를 떠나자 뭐 이러면서 선상 파티를 하는데 이제 반짝바삐는 정말 자기를 좋아해 주는 줄 알고 이제 주는 대로 술을 다 이렇게 마시다가 왕비들이 틈을 봐가지고 물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 그 강물에, 깊은 강물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거니 생각하고 이제 왕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궁전으로 돌아와서 바라나시의 국왕에게 막 울면서 반짝바삐와 함께 뱃놀이를 갔는데 자꾸 우리가 마시지 말라, 이제 그만 마셔라 하는데도 자꾸 술을 마시더니 발길질을 헛디뎌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도저히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을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또 한바탕 쇼를 벌였겠죠. 이제 왕이 이제 그 말만 믿고
반짝바삐를 잃은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뭐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시신이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사랑했던 여인인데 장례식이라도 좀 치러주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반짝바삐는 강물에 이제 휩싸여서 이제 강물 흐름에 따라 다행히 거기서 입사하지 않고 마을 있는 도시 있는 쪽으로 이제 떠내려왔대요. 바라나시라는 나라 옆에 파와리아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와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파와리아의 왕이 하필 그때 강물이 있는 곳에 이제 물놀이를 갔다가 저기서 누가 사람이 둥둥 떠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고 저 멀리서 옷을 보니까 여자인 것 같다. 야 빨리 구해와라. 저 사람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놀이 나왔다가 그 파와리아라는 나라까지 얼떨결에 강물에 떠내려온 반짝바삐가 왕의 도움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아 목숨도 즐겨요. 여러분들 한강에 술 먹고 한강에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 몇 사람이나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강물에 쑥 떠내려오는 반짝바삐를 딱 살려놓고 봤는데 왕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라면서 에구머니나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살려줬으니까 이제 그래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얼른 가라고 이 반짝바삐가 다시 이제 바라나시에 가려고 하니까 왕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일단 갈 땐 가더라도 자기 목숨을 살려준 파와리아의 왕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께 제가 정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신하가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 왕이 됐다고 그냥 보내라고 그냥 보내 막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반짝바삐도 고집이 세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제가 마사지를 잘하는데 지압 한번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반짝바삐는 고마우니까. 그 왕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자꾸 못생긴 여자가 안마해주겠다고 하니까 저 여자 왜 그러지? 그래서 어쨌거나 그 반짝바삐가 하도 자기가 지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데 제가 마사지를 잘합니다. 그게 이제 왕도 귀찮아서 그래 와서 얼굴은 보이지 말고 여기 어깨나 한번 누르고 빨리 가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짝바삐가 좀 착했나 봐요. 어쨌거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왕이시여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 제가 혼신껏 제가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살짝 스치는 순간 파와리아의 왕인종이 온몸에 황홀경과 쾌감을 느끼면서 반짝바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파와리아 왕이 마사지를 다 받고 나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야 대단하죠. 국왕을 저쪽은 바라나시의 국왕의 아내였다가 순식간에 파와리아의 왕의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바라나시의 국왕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죽었던 반짝바삐가 살았고 파와리아의 왕이 구출해줬고 마사지를 받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부인으로 맞이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바라나시의 국왕이 정중하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본래 나의 아내이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어서 돌려주시지요. 톡톡하게 은혜는 우리가 갚겠습니다. 근데 파와리아 왕이 이미 한번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냈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이다. 지금 이 새로운 삶의 남편은 누구다? 나다. 절대 못 준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 못생긴 여자 두고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 양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전쟁 직전까지 가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이 착한 반짝바삐가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냐. 그래서 두 분의 왕에게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번갈아 가면서 모실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런데 두 왕은 그래, 전쟁을 해서 서로
서로가 서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느니 그러면 판짜빠삐가 일주일씩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국왕을 시봉하고 모시는 걸로 하자꾸나 하고 합의를 보는 도저히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근데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예쁜 여자들이 뭐 남자 잘 만나서 성공하는 뭐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그런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난하고 얼굴도 엄청나게 못생겨서 이름조차 몸에 결함이 있는 여자라는 뜻의 판짜빠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지압 하나 잘하는 능력으로 그 당시 2명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비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기 힘든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판짜빠삐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저런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시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 판짜빠삐의 이야기는 웃고 넘어갈 일이고 과연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바로 전생에 판짜빠삐가 지었던 업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판짜빠삐가 머나먼 전생에도 가난한 집 여인네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 여인네였을 때 이 판짜빠삐가 우리는 지금 뭐 집을 지을 때 뭐 아파트 시멘트로 짓고 도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날에 그 인도에서는 그 이제 집을 보수를 할 때 그 찰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찰흙 같은 거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재 있죠? 재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걸 벽에다 깨끗하게 바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들 집을 보수하는 건데 그때 이제 한 가난한 집의 여인네가 집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를 이제 지금으로 치면 시멘트 같은 그런 것들이죠. 찰흙하고 회 같은 걸 모아서 싹 반죽을 하고 있었답니다. 집에다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반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 앞에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께서 이렇게 마을에서 탁발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답니다. 그래서 탁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쌀을 얻기 위해서 탁발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때마침 그 판짜빠삐 전생에 그 여인네가 이제 반죽을 하고 있는 집을 싹 지나가려다가 반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 나도 내가 있는 우리 그 절에 거기에 이제 반죽을 좀 새로 해야 되는데 저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성자께서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성자께서 집안에서 딱 이렇게 탁발을 들고 가만히 서가지고 그 이제 반죽하고 있는 걸 가만히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반죽하고 있는 여인네가 거기 수행자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요거 반죽을 달라는 뜻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순간 짜증이 확 나더래요. 아,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아, 왜 저 달라고 저거 아우 진상 막 이러면서 예? 그 사람은 그분이 뭐 성자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스님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긴 줬답니다. 아, 스님 요 좀 가져가세요. 떼어드릴게 가져가세요 하고 줬는데 주면서 일부러 인상을 팍팍 쓰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팍팍 내면서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어줬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생의 업보로 그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냈던 그 과보로 이번 생에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얻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